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사회학 2015년도 기출문제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왜 과목 선택하기 힘드시죠? 이럴 때 뭐 스포츠 사회학이나 교육학 같은 경우 좀 멀게 느껴지고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험을 보게 되면 사회학이나 교육학이 좀 쉽게 나와요. 다른 거보다. 제 느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기해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이해를 주로 해야 되는 부분. 이게 뭐 좀 상식적인 이해예요. 그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암기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해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아주 쉬운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쉽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그럴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제 뭐 무조건 되고 암기하려고 하면 어때요? 외울 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생소하고. 그래서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 아주 문제가 기본적이고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교육학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교육학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암기할 게 약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이제 공부하면서 몇 개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죠. 자, 그리고 사회학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그냥 사회학,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하면 사회학의 하위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생리학을 예를 들면 생리학 이러면 광범위하고 제일 넓은 단위로 가는 거고, 그리고 운동 생리학 이러면은 이제 운동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이런 생리 부분에 대한 걸 다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생리학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 운동 생리학의 하위 학문으로 이제 더 세밀화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의 한정적인 이런 생리학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학은 이런 광범위한 넓은 이제 사회를 다루지만은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분야에 관련된 사회학을 다루는 이런 사회학의 하위 학문이 되고요. 이제 뭐 이게 사회학은 뭐 스포츠 영역 집단이라는 특수성에 한정하여서 뭐 설명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써놓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게 되면 2015년도 기출문제. 자,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자, 이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막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도 사실 좀 국내 시험이나 이렇게 내지. 자, 국제 시험 같은 데는 이런 거는 없어요. 바른 것은 뭐 아니 그게 뭐 이게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설명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런 걸로 않은 것은 뭐 바른 것은 뭐 이렇게 막 하고 그거 한 번씩 꼬아놓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바르지 않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자, 1번에 보면 스포츠와 사회관계에 관심을 둔다. 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스포츠하고 사회하고의 관계를 다루는 게 스포츠 사회학인 거잖아요. 그죠? 자, 아까 설명했듯이. 자, 2번은 스포츠 과학의 분과 학문이다. 그렇죠? 스포츠 과학에는 뭐 그런 부분, 과학적인 부분, 이런 걸 다루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회학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면은 스포츠에서 불안과 학습 제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거 좀 이상하죠? 뭐 불안하다든지, 뭐 학습을 어떻게 제어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심리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쉽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루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에는 뭐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자,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자, 이거는 스포츠 사회학 그 교재들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이해가 쉽게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인간과 뭐 이런 스포츠 그리고 사회 뭐 사회 행동 사회 뭐 어떻게 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스포츠 사회학에서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의 분야는 스포츠의 사회적인 이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연구 방법 그런 거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다루는 이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게 되면은 사회 구성원의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해주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사회 구성원의 긴장과 공격성, 긴장, 공격 이런 거 정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분으로 따지자면 스포츠의 사회적인 기능에서 사회 구성원의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해주는 기능은 무엇인가? 긴장과 공격성, 이건 정서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 정서적 기능의 장점은 사회적인 정화, 그리고 인격의 수양, 뭐 이런 걸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뭐 폭력성을 조장한다든지 일탈 행위를 조장한다든지 뭐 이런 거 지나친 이제 뭐 승부의식 이런 걸 다루죠. 그래서 긴장과 공격성은 이런 단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 통제 기능과 그리고 사회 통합 기능 그리고 사회화 기능 이것도 좀 뭔 내용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화 기능 그러니까 사회화 된다는 거는 이제 뭐 집단에 그렇게 적응하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들을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학습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스포츠를 통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통제 기능, 통제, 사회를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사회 통합, 이것도 통제하고 통합, 이거는 뭐 사회를 이렇게 통합한다 하나로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이거는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통제 및 통합 기능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이거는 장점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일체감을 형성한다든지 성취 욕구를 고취한다든지 아니면 도덕이나 규범을 준수한다든지 뭐 이런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이제 국수주의, 민족주의 뭐 이런 걸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사회가 통합이 되긴 하지만 이제 우리 민족만 강해, 우리 민족이 최고야, 막 이런 게 너무 강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연관이 돼 버리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부당한 체제, 그러니까 뭐 체제가 좀 부당한 정권 이런 거를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막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공에 대한 허위 의식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죠. 단점으로.